11살짜리 친딸을 폭행하고 굶기기까지 한 혐의로 구속이 된 인천의 비정한 아버지 사건 수사 속보 그리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게임에 빠진 아빠는 나중에 경찰서에 이 아이가 인도가 돼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 찾으러 왔대요. 이러니까 아이 괜찮습니까? 라고 하기는커녕 내연녀와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달아날 때 강아지는 챙겼다고 합니다. 애완견은 챙겼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반바지를 입고 있는 작은 소녀가 두리번거리며 슈퍼마켓 안을 서성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과자를 꺼내 먹습니다. 아이가 겨울인데 반바지 차림에 뼈가 앙상하게 말라있고 그리고 몸에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빌라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박모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아버지 32살 박모 씨는 함께 지내던 동거녀와 함께 딸을 집안에 가둬두고 마구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박 양은 키가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지만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동거녀의 친구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경찰에서 아동학대로 수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 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지난 2011년 6천 건을 넘겼고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아동 4명 가운데 3명은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전체 학대의 80%가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먼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 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아이가 슈퍼마켓 들어갈 때 화면, CCTV 화면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쭈그리고 앉아서요.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이 맨발입니다. 반바지 입었습니다. 이 추울 겨울에. 자,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왔고요. 나중에는 데려갑니다. 남들도 저런 걱정을 하는데 저 아이가 뭘 잘못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저 아이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타깝다는 말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뭐 게임에 빠져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동 학대에 이어지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좀 많이 접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사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또 이 사건에서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는 그렇다 치고 그 외에 사회에서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지금 이 아이의 나이가 11살입니다. 예.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부터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를 찾으러 다니죠. 예. 만약에 찾을 수만 있었다면 아이의 이런 학대 현장을 발견하고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사안은 좀 안타까운 게 이 현행제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아이가 2학년 1학기까지 부천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안 오니까 아이한테 이제 그 해당 법령에 따라서 우편 통지를 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아이가 안 옵니까? 라고 하는데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우편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죠. 학교도요? 그렇죠. 학교는 2차례 우편 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학대까지 이어져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예. 자, 지금 아이가 지금 슈퍼마켓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것저것 물건 꺼내놓고요. 그냥 먹기만 합니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거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사실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부천에서 인천 연숙으로 이사 와가지고 아이는 사실은 배고픔의 탈출이지만 필사의 탈출입니다. 2층 세탁기 베란다에서 11살 소녀가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올 때는 아빠가 있는데 그곳을 빠져나올 때는 정말 필사의 탈출을 한 것이고요. 저긴 더 안타까운 건 저 아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집이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예. 200m 안에 있는 집을 거짓말을 합니다. 고아원에서 나왔다고요. 예. 지금 저렇게 학대하는 고아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는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리니라든가 여러 가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이런 게임 중독이 결국은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워야 되는 책임 있는 아이를 정말 방치하고 학대하는 이런 행위의 원인이 되는데 정말 정신질환이죠. 과연 내 친아이, 더군다나 양육한 아이라도 더 그럴 수 있는데 친아이를 동거녀하고 같이 학대하고 배고프다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학대를 하고 이런 행위를 2년간을 했는데 학교에서 통보를 받은 지자체 역시 그냥 방기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일주일 이내에 학교를 안 나오면 지자체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2번 연락을 해서.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바로 경찰서 여청간의 실종팀에다가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게 이 사건으로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 같습니다. 이번 학대가 굉장히 또 이 죄질이 안 좋은 점은요. 게임에 내가 너무 빠져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방치했다가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강아지는 예.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는 자,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딸은 옆에 그냥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키우면서도 본인의 동거녀가 있었고요. 동거녀의 친구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거녀 친구가 데려온 강아지가 있었답니다. 그 개는 엄청나게 끔찍하게 챙겼답니다. 그렇습니다. 달아날 때 들고 달아났대요. 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웃 주민에 의하면은 이 강아지가 마치 아기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갈 때도 강아지를 챙겼고요. 또 조사를 받을 때도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을 만큼 강아지는 오히려 자신의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잘 아꼈으면서도 이 보호하고 있던 이 아동에 대해서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어쨌든 음식이 될 만한 걸 찾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아무거나 먹는다라고 하면서 또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질의 봇도 보면 손, 발 때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옷을 걸어두는 행거의 쇠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파이프로도 아이를 때렸고요. 발견 당시에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다고 갈비뼈가 하니까 부러졌다고 하죠. 그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같이 있던 아빠라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동거녀 친구 이 사람들은 죄 없습니까? 이 사람도 같이 아동학대죄의 공동정범이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동거녀도 자기 친딸이 아니죠. 물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의 딸이면 내 자식이나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 동거녀의 친구까지도 인면수심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 경찰이 수사가 시작이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너희들 구속이 돼 하고 방조, 도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범인을 도피케 하고 본인도 학대 행위에 가담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같이 지금 입건을 한 상태인데 결국 부부는 동거녀하고 아빠는 구속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굉장히 큰 보도로 돼서 어떤 경각심이나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정신질환,
게임 중독을 떠나서 정말 어떤 정신질환의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그 부모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2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아빠가 있는 방에서 집에서 탈출을 한다고 할 때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집이 어디냐, 또 슈퍼마켓 주인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거짓말. 왜? 아빠한테 돌아가면 다시 돈 거냐나 아빠한테 또다시 이런 폭행을 당해서 학대행위를 당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심리야. 저 11살 먹은 아이가 생각을 해보죠. 11살에 120cm 16kg라고 하는 게 과연 4살짜리 체격이랍니다. 그렇습니다. 4세. 5세 미만 3, 4세의 그런 체중과 신체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너무 무사 안일주의의 어떤 행태가 지금 학교나 공무원들도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 보면 영화에서는 계모, 계부 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랍니다. 그래픽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동학대 판정 건수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09년 5천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3년, 작년, 재작년에 들어서 더욱 증가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많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친부모가 많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부모가 많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봤을 때 친부모인 가정이 더 훨씬 많죠. 때문에. 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럴 텐데요. 사실 아동학대는 친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부모라고 아동학대를 하지 않고 이런 계부모라고 무조건 아동학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조사에도 나왔듯이 친부모가 더 많은데요. 사실 아동학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절 대책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 계속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문제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그 친부모들에 대한 어떤 친권 박탈과 이 아이를 계속 보호해야 될 어떤 후견인을 좀 더 쉽게 선임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다각적으로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판정한 아동학대는요. 이거는요. 세계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교민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밖에 나가서 잠깐 세웠대요. 너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세웠답니다. 그리고 아이 등을 몇 번 때렸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부모가 훈육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바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잡혔습니다. 네. 이런 일은 정말 무지기수로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면 친권,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훈육 차원의 어떤 학대를 했다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회 풍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그 사례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호주 말씀하셨는데 뉴질랜드라든가 또 이 미국 어떤 그 한 주에서는 12세 소녀를 밖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내가지고 10분 정도 집을 못 들어오게 한 게 옆에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상급 살인죄에 준한 벌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인권 한 자연인, 내가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이가 아니라 한 자연인으로 봐야 되는데 내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들 어떻느냐 하는 이런 의식, 인식, 이런 사건들이 계속돼서 처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동학대 5년 이하 징역이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처벌보다는 아빠나 엄마의 의식 수준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